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예,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기화 기간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 정리한 거를 절절하게 제 생각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설립 통계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 국회에서 실제 창업을 지원한 그 사례들을 기관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 진짜 창업을 하는 대표님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이게 논란이 될 것인 걸 알면서도 저희 국회의원 기준으로 우선 현재 설립 상황을 가지고 살펴보면 2022년 11월 지금 며칠이에요. 현재 100건 이상의 설립 문의가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매월 15건에서 20건 정도가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창업업계에 발을 들였던 7년 전에 비해서 매월 설립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에서 방문 요양이 70% 이상이고 주간보가 20%, 요양원이 10% 정도로 방문 요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도 큰 시설을 매수하거나 건축해야 하는 요양원과 큰 규모의 주야간보호센터가 추세인 현재 시점에서 적은 창업 비용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간보호나 요양원을 설립하기 전에 장기화 기간 경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방문요양센터를 지금 현재 창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방문요양 설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전국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설립이 많아지면서 저희 국회의회도 설립 전문 멘토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의 실력도 더욱더 공고해지고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대표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천천박사는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장기화 창업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왜 이 마음이 무겁냐면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좋은 복지를 제공을 해서 제대로 된 복지 사업을 만드셨으면 하는 게 저희 국회의원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는 모든 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계획까지 지금 많거든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힘든 얘기죠. 일단 지금 당장 설립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점점 설립 서류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정위원회에서 운영 규정, 사업 계획서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지정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정위원들이 점점 더 좋은 서류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준비를 많이 한 서류들을 보다 보니까 심사 기준이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기관에서 떠다니는 거 막 압축 추합해가지고 조금씩 변경해가지고 통과하는 그런 시대는 진지게 지났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매월 다르거든요. 게다가 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대표님께서 모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워야 된다? 그래, 외우면 되지. 무슨 문제냐, 천천박사야. 외우면 되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서류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구 하나하나마다 파고들고요. 사회복지법, 근로기준법, 회계기준 이런 각종 법령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서류 자체가. 그래서 서류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법령 내부에 있는 실무까지도, 우리 사업에 대한 실무까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이 아니에요.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특정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부분이라고 하면 운영위원회 부분이 서류에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어느 부분까지 결정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같은 내용을 서류에다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지정심사에 질문을 한대요. 그럼 넣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뭔지도 모르는, 운영위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처음 설립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서류를 외우기만 해서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개인 시설 중에서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마도 5년 이상 운영한 이런 대표님들도 저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서류 만들려고 하면 대답하기 까다로울 겁니다. 이게 한 분야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 사회복지법, 회계기준 거기다가 실무적인 부분들까지 빠삭하게 알지를 못하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졌다. 그냥 서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렇게 지정심사하면 경력자라 하더라도 쉽게 통과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아요. 지금 진짜 쉽지 않아요. 저희 국회의원 설립 패키지나 창업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대표님들한테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에요. 예, 여러분들한테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자면 예비 창업자분들 아무리 전문가가 작성한 서류를 하더라도 대표님들, 그러니까 지정위원회를 가셔가지고 발표하시는 분께서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지정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10%에서 15%는 1차에서 창업이 되지 않고요. 2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공부 안 하고 후회하시다가 또 한 달 뒤에 재심사, 또 두 달째 재심사 3번, 4번, 4번까지 봤어요. 4번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저희 기준으로 3%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대표님들이 많아질수록, 더 잘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질수록 상반되죠. 그럴수록 지정심사는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 설립을 언젠가 하겠다고 준비하시면 더 까다로워지기 전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가장 쉬울 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기간 기간 설립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원칙을 기억하세요. 일전에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또 올려드릴게요. 각 시군구마다 설립 수요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공급이 달라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미 공급이 마감돼서 더 이상 설립할 수 없는 지자체들도 많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많아질 거고 설립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그 순서는 방문 요양이 차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야간부, 그 다음에 요양원이 되겠죠. 요즘 천천박사 무료 컨설팅 진행을 하다 보면요. 제가 하루에도 5건, 7건을 하는데 제가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상담해야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주간보호 요양원, 방문 요양을 설립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방문 요양을 먼저 주간보호나 요양원을 설립하기에 앞서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담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은 생각이다 말씀드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위해서 방문 요양을 지금 먼저 하고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주간보호 요양원 하는 거. 실제로 창업 패키지로 오픈하신 대표님 중에서도 방문 요양을 설립을 먼저 하고 6, 7개월 내에 주간보호 창업하고 그다음에 요양원으로 순차적으로 창업하는 1년 뒤에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종종 괜찮은 생각이다. 방문 요양 먼저 운영해봐라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는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방문 요양뿐 아니라 주간보호와 요양원의 경우에도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지자체 내 TO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O가 차버리면 오픈을 하고 싶어도 오픈을 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지금 그런 지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의 전 지역, 인천의 거의 전 지역, 충북의 청주 뭐 또 더 있습니다. 뭐 수원 같은 경우에 2번 평가를 봐요. 이런 부분도 주간보호까지도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께서는 1년, 2년 방문 요양을 운영하고 나면 또 2024년, 2025년 되잖아요. 그때 주간보호나 요양으로 설립하시게 될 텐데 과연 2024년, 2025년에 과연 대표님이 원하는 창업이 가능할까? 방문 요양 운영하다가 주간보호 요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예산이 있다면 만약에 언젠가 창업을 꼭 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면 내년이 아니고 지금 서둘러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창업 패키지나 설립 패키지를 통해서 설립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대기자 많아요. 다만 창업을 결정하셨다면 제대로 된 복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 시점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회사에 대한 부분들도 오픈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전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